안녕하십니까, 문톨라TV입니다. 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병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국 전 장관이든 원희룡 전 장관이든, 자, 대통령 비서실의 지금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말 그대로 비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요, 총리 그런 거 인선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 자신의 그 비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 이런 그 예고도 나온 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여러 인물들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의 원희룡, 그 다음에 총리의 권영세 이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나와가지고 이런 그 흐름이 박힌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서실장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에게서 그런 법적, 도덕적, 무슨 국민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난 게 없어요. 단지 민주당이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을 할 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됐다. 근데 이건 황당한 것으로 드러났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원희룡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말이죠. 인수위 시절에 뭐가 관여된 게 아니냐. 이런 거 억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 민주당 스스로도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때 주장하던 무슨 특검이니 뭐니 하는 걸 사실상 접었어요.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의 후임 비서실장 임명은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민주당의 속내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강하게 붙었고 이재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이제 문제 삼고 트집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록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했지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실의 비서를 뽑는데 여기서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이 공무원사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흔들릴 수 있고 자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여당의 차기 후보군으로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인물인데 그런 점에서도 아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서실장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강력한 차기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무슨 예스맨이 아닙니다. 지금 비서라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 나라의 국정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서라고 하면 일반 어느 기업의 비서와는 달라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만 하고 그냥 맹종만 한 그런 인물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선 여러 가지 경험도 풍부하고 정치 경험도 많고 본인 스타일이 무슨 손바닥 비비고 이재명이처럼 중국에 쉐쉐하듯이 그런 인물이 아니고 필요한 발언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진 인물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금년욱이 됐든 정병국이 됐든 누가 됐든 야당의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 트집성 이런 요구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이 부분을 신속하게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이게 지금 전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사실상의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공약으로서 민정수석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은 주변에서 이게 부활해야 된다,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민정수석실 폐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을 따로 이렇게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들 개편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민정수석실 기능을 하는 이런 그 명칭은 법률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사이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무슨 저 대통령 비서 하나 임명하는데도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말도 안 되는 야당의 트집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은 이 공무원들이 낮에는 공무원 사이로 있으면서 밤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야당에 가서 기웃거린다든지 나중에 가면 야당의 정보를 건네준다든지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동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법률수석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기관들을 이전해 와가지고 이 법률수석 산하에 두는 그러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민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돼 있고 그동안 이런 것을 제대로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구멍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사의 어떤 뭐 복지 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정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정권이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정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여당 측 인사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뭐 야당은 봐준다든지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일탈된 것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관장을 하면서 바르게 사정기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국정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정 기능이죠. 국민들 뜻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시중의 뜻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심을 제때 중요하죠. 제때 정확히 그다음에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공직기강을 다잡고 그다음에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을 지금 검토하다는 의견이 올라갔고 대통령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지적을 했듯이 사정기능 이런 쪽으로 이게 이 민정수석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사정기능은 빠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법률수석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빠질 수는 없죠. 기능 자체가 결국은 사정기능이 뭐 여기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서 권력 누수를 방지하는 의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총선에서 이런 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밤에는 간첩짓을 하는 야당의 정보를 빼주고 야당과 만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지금 사실상의 법률수석 이 부분을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라든지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 이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그 민심이 제대로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표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부터 해서 그런 거 인식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이번에 될 수도 있겠다 잔뜩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뚜껑을 까보니까 상당한 표차로 어쨌든 사우디에 패배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제대로 정보가 들어갔으면 민심이 들어가고 상황이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이런 거 인식을 하고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나와서 과도하게 국민들이 부풀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정수석이라는 이제 이 중요한 자리가 빠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정책도 조정하고 공직기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 사실상의 민정수석 이름하여 법률수석 이 자리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지난 2년 동안에도 소수 여당으로서 어렵게 좀 국정을 해왔는데 남은 3년도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을 믿고 바르게 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총선 민심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정치 야당과 소통하고 그리고 나라를 좀 바르게 그렇게 해서 바르게 좀 끌어달라 이런 것이지 뭐 야당 눈치를 보라 이게 총선의 민심은 아닙니다. 야당이 지금 문제 있는 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물은 것이지 뭐 야당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야당의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구인 비서실장 이런 부분들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오래 시간이 끌려지고 엉뚱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선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사실상의 그 민정수석 기능의 부활 검토도 저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